허수아비 오화가 방송되었는데요. 기범이 살인범으로 몰리며 자백을 했습니다. 순영은 기범이 정경호를 폭행한 일로 살인범이 될까 우려했는데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자 함께 도주할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기범은 수년까지 도망자로 만들 수 없기에 컨테이너에 가둬둔 채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순영을 위험하게 만들었는데요. 기범을 찾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 순영이죠.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낀 순영이었는데요. 경찰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놀란 순영이 도주했고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중에 정신을 차린 순영이었는데요. 그런데 범인이 자신을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을 지나던 차시영에 의해 구조되는 순영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살인이 있었는데요. 가정집에 침입해 부모가 자는 옆방에서 어린 여학생을 폭행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안심하고 지내야 할 집안이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살인범이 아닐 수 없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으로 김만춘 반장은 섬으로 발령나고 차시영의 형인 차준영 경무관이 지휘하게 됩니다. 김만춘은 강태주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듬직한 반장이었는데요. 강태주는 떠나는 그를 보며 진범을 잡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살해되면서 기범이 점점 진범으로 몰리게 되죠. 강태주는 여러 정황상 기범이 의심스럽지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행동으로 보아 의심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에 의해서 기범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범 서점에서 발견된 박예숙의 가방이었죠. 두 번째는 여학생이 집에서 살해될 시각에 기범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범의 손수건까지 도저히 태주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모든 증거가 기범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완벽한 증거들이 때로는 함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기범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모든 것을 세팅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태주로서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박예숙의 핸드백에 어떻게 서점 분실물에 들어가 있냐는 것입니다. 핸드백을 누군가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인데요. 핸드백은 붉은색에 누가 봐도 한눈에 띄는 가방입니다. 일부러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점을 이용한 누군가가 일부러 그곳에 가방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기범의 주변 인물 중 한 명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죽던 날 집 근처에는 기범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두 명의 경찰을 포함해 기범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얼굴에 점이 있는 기범 친구는 급하게 어딘가로 뛰어가다 기범과 마주쳤는데요. 그러나 경찰의 타겟은 기범이었기에 친구에게는 함구령만 내렸습니다. 경찰은 기범을 폭행 후 어딘가로 끌고 갔는데요. 이후 범죄를 자백하라며 온몸을 결박한 채 폭행을 이어갔죠. 친구에게는 살고 싶으면 기범의 행방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협박했는데요. 이후 태주를 비롯해 가족들은 기범을 찾기 위해 수소문합니다. 경찰이 기범을 잡아가 고문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짓 자백을 유도하고 불법 감금의 폭행까지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 기범 방에서 나온 한 장의 사진이 태주를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첫 번째 피해자 최인숙이 살해당했을 시간에 기범이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친구 결혼으로 현장을 찾았던 태주는 기범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날짜와 함께 선명하게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증거로 인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태주입니다.
그런데 태주가 진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놓치게 되는데요. 기범이 범인이라고 단정한 태주는 순영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본 범인의 신체 특징을 말하는데요. 그는 다리가 불편한 듯 걸을 때 절룩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는데요. 아마 시간이 흐른 후 태주는 많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순영의 말을 조금만 귀담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태주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집안에서 살해된 여학생의 경우 기존 피해자들과 전혀 다른 범죄 패턴이었죠. 결국 범인은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여학생을 죽인 범인은 기범의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형사 도영구는 기범이 범인이어야 했기에 당시 현장에서 기범 친구를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강태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진짜 진범이었다면 눈앞에 진범을 보고도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범은 누구일까요? 우화에서 태주의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기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예숙의 핸드백이 서점에서 나왔는데요. 태주를 찾아온 기환은 왜 기범이 범인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태주는 이런 말을 하려다 기한을 쳐다보며 멈추는데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서점을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이 기범이라고 말하려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서점 주인은 규환인데요. 핸드백이 서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기범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기환 또한 용의 선상에 올라야 합니다. 또한 기범의 손수건을 범인이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또한 기환입니다. 그리고 박예숙은 손이 여자처럼 부드럽다고 말했는데요. 기환의 이미지 또한 기범 못지않게 곱상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환에게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증거는 걸을 때 절룩거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춘재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조용한 성격에 공장에 다니며 너무나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과 낮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착해 보이는 이미지에 조용하고 말이 없는 캐릭터에 성실함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범으로 밝혀졌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진범은 기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고에서 기범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했는데요. 이는 지독한 고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진술서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요. 태주는 기범이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자신이 범인이 맞다고 이야기하자 태주는 정말 너가 범인이 맞냐고 소리치죠. 어쩌면 태주는 규환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지가 사망하던 당일에 기범이 우산을 들고 민지를 따라 나섰는데요. 이후 민지는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서점을 방문한 태주는 전날 밤 기범의 행적에 대해서 규환에게 물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기범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태주가 기범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